코실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하자마자 드르륵 하고 얘가 탁 올라가서 짜잔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너무 많이 올렸죠? 그러면 막 원장님 진짜 최고예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에도 한 3-4개, 그리고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에도 한 3-4개씩 들어가서 양 날개 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것도 코끝을 조금은 오똑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코 쪽에 들어가는 시술 자체는 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술로서는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는 생각이 들어. 안녕하세요. 청담동 금수원 김영국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 코에 실 넣는 시술 많이 하시나요? 하이코, 바비코, 에버코 이런 것들 4년 전에 하이코에 대한 걸 다룬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근데 나는 5-6년 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잘 되긴 해요.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반반이야. 하자마자 진짜 쨍 하고 확 올라가.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가. 확 넣자마자 팍 올리면 드르륵 하고 올라가서 진짜야 진짜 이렇게 올라가서 환자들이 근데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달 정도 좋고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자마자 드르륵 하고 얘가 탁 올라가서 짜잔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너무 많이 올렸죠? 그러면 막 원장님 진짜 최고예요. 근데 2달 있다가 원장님 다 내려갔어요. 거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코에 실 넣는 거를 좀 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안 오네. 반대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 애매하면 안 됩니다. 나는 코에 실을 넣는 시술을 아예 하지 않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권하지 않아. 왜냐하면 얇은 실을 한두 개 넣는다고 해서 이 단단한 코끝이 올라가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바늘을 이용해서 두꺼운 실을 정말 여러 개를 찌르고 집어넣고 하면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증 대비 유지 기간이랑 만족도가 꽤 짧다고 난 생각해. 두 번째는 우리가 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코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구축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구축이라고 하면 코 수술을 한 환자들이 안에서 흉터가 생기고 흉살이 생겨서 코끝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앞에서 봤었을 때 코가 들리면서 들창코가 되고 코가 짧아지고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들리면서 걔네들이 컨트랙처라고 하는 구축이라는 건데, 구축을 가장 사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작용이거든. 성형외과 선생님들, 선후배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도 또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학술지를 많이 찾아보긴 했었는데, 실을 한 이후에 코에 어느 정도의 흉터와 흉살이 생겨서 구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코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 실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실들이 안에서 어떤 흉살을 만들면서 코의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면 수술할 때 그거야말로 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나는 코에 넣는 실 자체는 반대하는 편이야. 코끝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분들을 코끝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수직으로도 들어가고 수평으로도 들어가서 얘네들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코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쪽 콧대 쪽도 같이 앞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윤곽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다 같이 집어넣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 하이코나 에버코를 집어넣는 시술들을 하지, 대부분은. 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렇지. 이게 광고 자체도 아주 간단하게 코끝을 오똑하게 이런 카피가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은 또 틀린 말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유는, 즉각적으로는 정말 쉽게 드르륵 올라가지만 코끝은 단단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성질에 의해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시술은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나요? 일단 코에 들어가는 실은 굉장히 두꺼워. 굉장히 두껍고, 그런 두꺼운 실들을 조직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상상이 좀 가? 이렇게 두꺼운 바늘에다가 바늘 안쪽으로 이런 식의 실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코에다가 이제 수평으로 넣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바늘이 들어간 이후에 실들이 코그라 그래서 이런 아까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걔네들을 탁 넣고 빼는 거야. 그러면 가이딩하는 바늘 자체는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고, 갈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갈퀴가 전체적인 코 안쪽에 피부를 딱
고정을 시키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스르륵 하고 얘네들이 쓱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거든. 생각 자체는 굉장히 편할 것 같고 하지만 흐물흐물한 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실도 두꺼운데 그 실보다 훨씬 더 두꺼운 진짜 체감상의 느낌은 거의 이런 거야. 바늘을 코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하이코나 에버코나 바비코나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와서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렇게 큰 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셔. 이게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들어갔다가만 가이딩만 하고 나오고 안쪽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실을 놓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 그래도 일단은 되게 조금은 환자분들이 좀 겁을 먹지. 그것도 녹는 실인가요?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이 있는데 안 녹는 실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한 개만 넣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개들을 집어넣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이 코끝은 굉장히 귀만큼의 연골이 있고 피부도 두껍기 때문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넣고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에도 한 3, 4개 그리고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에도 한 3, 4개씩 들어가서 바비콘은 두껍고 갉기도 많은 거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실들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전에 했었을 때는 2주 정도 유지됐다가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 3, 4달 정도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어.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려오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 내로 코가 확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면 찬성. 하지만 올라간 상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게끔 나한테는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니었어. 필러도 같이 하시나요? 하고 나서 필러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코 쪽에 들어가는 시술 자체는 수술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필러가 시술로서는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난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고 하이코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실들이 어떤 들어온 필러 자체를 응집력을 더 증가시키거나 그런 일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따로 작용을 하고 같이 했다라고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 코끝을 높이는 건 좋다고 하셨는데 그치, 2주 동안. 콧대를 높이는 건 어때요? 콧대를 높이는 거에도 사실은 쓰긴 하는데 뼈 위에를 만져보면 굉장히 얇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아까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 걔네들을 넣고서 빼게 되면 뼈 위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비치는 경우도 꽤 있어. 잘하는 선생님들은 좀 덜 비치시려나? 근데 어쨌건 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애로사항이었고 그리고 만족도 자체도 필러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부작용 면에서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콧대를 세우는데도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콧대에도 얇기 때문에 비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차라리 어떤 수술적인 거나 필러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픈가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파하시는 건 맞아.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체감상은 이만한 게 바늘이 들어와서 실을 놔두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이 아파하시고 특히 이쪽 코끝을 높이는 거를 할 때는 비주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여기 아래를 딱 닫고서 올리는 건데 그때 많이 아파하시기는 해. 그 아파하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고통 면에서는 필러보다는 훨씬 아파하셨던 것 같기는 해. 원장님 그때 울세라랑 거상 이해하신 거랑 좀 의견이 조금 다르시네요. 거상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탄력 리프팅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거상 수술이 모든 거를 전부 다 끌어올려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후로 계속해서 관리 차원에서 울세라와 이런 써마지 같은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코 수술은 한번 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어떤 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그대로 지내면서 코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 수술이 한 번에 잘 끝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하시려면 수술로 가시는 게 맞고 시뮬레이션 식으로 코의 변화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만들어 보시는 게 맞지 그 중간에 어떠한 조금 더 강력한 걸로 코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코실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실 자체가 흉사를 만들고 흉터를 만들고 하면서 구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보고들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걔네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고 시술을 안 할 것 같아. 코실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 자체가 짧지만
쨍하고 좋아지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2, 3주 정도 확 올리고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좀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파티. 파티 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것 같은데 하고 나서도 실이 삐져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그건 내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실들이 몇 개 빠졌다라는 분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통증과 그리고 가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나는 감히 추천드릴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코를 볼 때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코끝이 낮은지, 콧대가 짧은지, 콧대가 낮은지, 콧망울이 넓은지, 코끝만 내려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코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착역 자체는 코 수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콧볼이 너무 넓으신 분들은 콧대는 괜찮은데 콧볼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때 코가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성형 수술을 하시는 것도 추천은 드리지만 코끝에 보톡스를 여기 보면은 코를 벌리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서 얘네들이 웃을 때나 하품하거나 그럴 때 전체적으로 코가 벌어지는 거를 방지가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방지가 되면 상대적으로 코 높이가 계속 높이 유지되는 그런 오똑한 코를 느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 날개 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것도 코끝을 조금은 오똑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비주 아래쪽에 코를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이 또 있거든. 내림근이라고 해서 디프레서 septi nas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꾸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코끝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여기 그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는 그 근육 자체를 좀 놔주니까 코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님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님들이 코 끝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는 병원에 가셔갖고서 콧망울에 보톡스를 맞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얘기한 코 중격 내림근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거를 덜 벌어지게 내려가는 거를 당기고 있는 거를 좀 놔주면서 코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나는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 오늘은 코 실에 대해서 바비코, 하이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코 필러나 코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 뭐.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